체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직후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현장 기자는 이날 경기에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손흥민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범이도 잘했고 현규도 좋았고 승규 형도 훌륭했죠. 저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경기 기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데드존 진입 18차례를 기록했고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95점의 최고 속도를 남겼습니다. 또한 366.6m의 스프린트 거리와 6번의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공헌을 부정하며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공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 공식 전술 분석 프리뷰에서 한 거장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아스널의 전설이자 현대 전술축구의 상징적 인물인 아르센 벵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벵거의 첫 평가가 손흥민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분석을 이해하려면 국제축구연맹이 공개한 수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4분 교체될 때까지 체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무려 18번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경기 참가 선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자료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상대 최종 수비 뒤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했고 그 움직임 때문에 체코 수비진의 간격이 점차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진 공간은 한국 공격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결승골 역시 바로 그 넓어진 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두 장면 모두 손흥민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공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도 같았습니다. 김승규는 전반전에 뒷공간을 향해 투입한 공이 많았는데 손흥민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계속 뛰어주면서 상대 수비진이 빠르게 지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창출한 부분이 팀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또한 같은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준비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도 동료들도 감독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벵거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공식 전술 분석 영상에서 벵거는 체코전 장면을 검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술 분석가의 시선으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그 경기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5분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자 체코의 오른쪽 풀백이 즉시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비어있는 측면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2분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같은 움직임이었지만 시작 위치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쪽으로 파고들자 체코 중앙 수비수 2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18차례 반복됐습니다. 매 순간 출발 지점은 달랐고 체코 수비진이 보인 대응 방식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벵거는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18차례 움직임이라는 기록 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치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체코 중앙 수비수 2명의 후반 평균 이동 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반과 비교해 후반 수치가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연속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체코 수비진은 전반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추가 활동량은 결국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승규가 남긴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비수들이 예상보다 빨리 지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존재했습니다. 체코 중앙 수비수들의
후반 스프린트 횟수를 확인한 결과 전반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선수들이었지만 후반에는 23%나 덜 뛰었던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전반 동안 만들어낸 18번의 움직임이 체코 수비진의 후반 활동량 23%를 사라지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황인범의 동점골이 탄생했고 오현규의 결승골 역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벵거는 핵심 주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말한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현장에서는 놀라움이 흘렀습니다.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벵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낸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작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손흥민은 스스로 무엇을 해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18번의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미 몸에 새겨진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어 독특한 비유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면서 그것을 특별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손흥민에게 공간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 내내 수없이 공간을 만들어냈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특별한 공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벵거의 분석이 공개되자 축구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리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벵거 감독이 말한 숨 쉬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야말로 손흥민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손흥민을 두고 시스템 그 자체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말입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역시 그렇습니다. 본인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팀 전체는 그 움직임 위에서 돌아갑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 선수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오히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클롭 역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경기장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 코호크 감독은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벵거의 분석은 그 말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는 정작 자신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재성의 본질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할 뿐입니다. 이어 과르디올라도 의미 있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체코 중앙 수비진의 후반 스프린트 수치가 23% 감소했다는 기록. 그는 바로 그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 자체가 손흥민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유산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23%, 바로 그 23% 안에서 황인범의 골이 나왔고 오현규의 득점도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3%라는 수치는 그 말을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이후 국제축구연맹 전술 분석 프리뷰의 마지막 장면에서 벵거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스널을 이끌던 시절 특별히 좋아했던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선수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에서 나온 플레이는 기억 속에 강하게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계산하며 수행한 행동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벵거는 분석했습니다. 그 90분이 전부 본능으로 이루어진 경기였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현재 손흥민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단계. 지금의 손흥민은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뒤에는 18번의 데드존 침투가 존재했습니다.
체코 수비진 체력 감소율 23%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골을 가능하게 만든 공간 창출 역시 숨어 있었습니다. 벵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차범근의 기록에 도전하는 지금도 손흥민은 다음 경기 후 비슷한 말을 남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국제축구연맹의 데이터는 또 다른 숫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벵거는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 온 선수가 아닙니다.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클롭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무리뉴 역시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바로 시스템이다. 과르디올라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공간을 그려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벵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본능으로 나온 행동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해낸 일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데이터는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를 통해 그가 경기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의 움직임, 23%의 체력 저하, 그리고 2골,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수. 어쩌면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손흥민에게 쏟아진 어떤 찬사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또 어떤 숫자와 어떤 장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